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605km, 저가 모델의 얘기예요. 고가 모델은 780km를 간다고 합니다. 4천만원 조금 넘는다. 말이 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보면요, 물밑에서 아주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시시해서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다는 사건인데요. 앞으로 2개월 안에 중국 비아디가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10개월 안에는 중국 지커가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여기 진짜로 들어와?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중국 회사 뭐 만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정말 만만한가? 중국 자동차 무시해도 되나? 그렇게 만만하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도태될 거잖아요. 요거 들어오면 경쟁력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해외에 보면 미국, 유럽이 난리죠. 트럼프가 관세를 200% 때린다, 뭐 아니다 400% 때려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죠. 유럽에서는 100% 때려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BYD만 봐도 디자인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고, 뭐 요 정도라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싶은데, 지커, 요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커가 요번에 르노 코리아 지분 인수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꾸던 스포츠카 메이커 로터스의 대주주기도 하고, 볼보의 100%, 벤츠의 퍼블릭 대주주, 만만치 않은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고급 브랜드라고 해서 들어온 거니까 요거는 좀 걱정이 되죠. 이 지커가 어떤 브랜드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최근 지커가 어떤 게 나왔나? 최근 지커는 지커 7X가 가장 최신차죠. 지커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공식 홈페이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야 이게. 지금 차를 물에 빠뜨려서 사람이 타고 있어. 사람이 타고 있어요. 뭐야, 뭐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없어? 잠수복 같은 걸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경찰이야? 군인인가?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윈도우 브레이커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탈출 버튼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죠. 물에 빠졌어. 와, 물 들어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된다. 30분이 경과돼서 나왔대요. 이렇게 탈출한다. 야, 진짜 중국은 중국이다.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와, 미쳤다 진짜. 와, 이게 말이 돼요? 최근 들어서 뭐 차에서 탈출 못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손자식 누워있으면 이거 탈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요즘 도어들은 이거 불나면 죽어? 물에 빠져도 죽어? 이거 뭐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망치 가지고 다니면 뭐 망치 갖고 그거 깨긴 쉽나? 물속에서는 망치도 되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수동식 개폐 버튼이 있어도 도어를 쉽게 열 수 있냐면 보통 어지간하면 못 열어요. 밖에서 밀려오는 수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다 차고 나서야, 그때서야 힘들게 열리는데, 진짜 끝까지 어떻게 차? 숨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도어를 열 수가 없어요. 전기차든 가솔린차든 만약에 차가 물에 빠졌다면 유리를 깰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차에다 내장한 건 전 세계 최초 아닌가? 굳이? 중국에서는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물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니까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측면 충돌 테스트 영상도 있네요. 차를 진짜 갖다 박아. 후면 충돌 테스트. 와씨, 이것도 사람 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안에 더미가 타고 있네요. 더미 타고 있고, 들이받은 트럭은 어떻게 조종한 거지? 여긴 사람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하다. 중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문이 잘 열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2000메가파스칼 철판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가파스칼이다 이러면 1000메가파스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일부 차의 테두리 부분에 기가파스칼 썼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거의 2배로 강한 걸 썼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 테스트라든지 이런 안전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륜구동 잘 된다고 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605km, 저가 모델의 얘기예요. 저가 모델도 이렇다. 고가 모델은 780km를 간다고 합니다. 4천만원 조금 넘는다. 말이 되나? 문은 자동문이네요. 전동으로 열려요. 차 밖에다 그림을 그리면 그게 차 밖에서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래픽이 밖으로 나가는 LCD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라이다 있고, 360 카메라 있고,
차징 스피드는 500kW 충전이 되고, 오이씨, 테슬라 아키텍처로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얘기죠? 뭔가 대단하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가 있네요. 여기서 얼음까지 얼려줄 수 있는 냉동고가 있고요. 그래서 얼음을 여기 넣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와, 뒷좌석 팔걸이 리모컨 뭐야? 터치식 리모컨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모니터 있습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전동으로 기울어져. 와, 터치가 되는 모니터군요. 전동식 선스크린 있네요. 좌석 리클라이닝 각도 보소. 오프로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으로 서스펜션 높이도 높여지네요. 야, 오프로드 미쳤다. 이거 100% 경사인데 올라간다고? 45도로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되나? 천장이 이렇게 전동으로 쭉 닫히는 기능이 있네요. 실내에서 다 터치로 이렇게 되고, 여기 AI 기능이 있고, 이런 거 다 퀄컴 스냅드래곤 콕핏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영상이 조금 촌스러웠던 거 빼고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기엔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지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커는 아시겠지만 로터스, 볼보, 폴스타, 벤츠, 그리고 르노 코리아의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르노하고 함께 얼마 전에 이 조인트 벤처 호스라는 회사도 만들었죠. 호스라는 회사 아시겠지만 파워트레인 회사인데 전기차 파워트레인 회사가 아니고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 회사입니다. 호스라는 게 말이잖아요. 야, 말이 없어지겠어? 이러는 거죠. 말을 즐겨야지. 옛날 거지만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옛 이름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엔진은 당분간 EREV든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라는 생각에서 지리와 르노가 함께 만든 회사가 바로 홀스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커 보면은 중국차 같지 않은 중국차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그냥 유럽차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전면부를 보면 아우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벤틀리에서 온 스테판 질라프가 이 차의 디자인 총괄이거든요. 스테판 질라프는 차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스럽지 않게 디자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차 같은 견고한 느낌이 들죠. 중국차 느낌은 찾아볼래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차보다 오히려 덜 중국차 같아. 자, 다음 달에 나온다는 지커 믹스도 잠깐 보죠. 이걸 보면 슬라이드 도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는 독특해요. 동반석의 앞문까지 슬라이딩으로 열려요. 양쪽이 슬라이딩으로 열리고 가운데 B필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엄청 넓어. 안쪽에 테이블이 있어도 테이블 같은 게 뭐 당연하고, 그리고 스위블이 됐어도 스위블된 시트로 드나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B필러가 없어야지 스위블 시트가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실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앞쪽으로 정말 끝까지 밀어서 거의 차의 모든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할애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맞지. 실내 공간을 정말 끝까지 뽑았다. 자, 그래서 앞좌석을 스위블로 뒤로 돌리고 테이블 있고 뭐 B필러 없고, 우리가 어지간한 컨셉트카에서 생각할 만한 것을 양산차에서 그대로 구현해냈다. B필러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측면에서 그럼 충돌하면은 안전성은 어떻게 보자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대가 제네시스 GV90에서도 B필러를 없애기로 했어요. 수어사이드 도어로 이렇게 구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개발이 다 됐고, 그게 나오는 시점이 2026년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지금 지커 믹스는 바로 나오는데 요 타이밍 참. 그리고 다음 차를 보면요, 지커 007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는 646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2.8초. 한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870km. 800V 시스템으로 15분 만에 610km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전이 빠르다고 하고요. NCM 배터리 최고급이 그렇고 LFP 배터리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올인 X 칩을 넣었고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리던던시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살아나요. NZP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트 지커 파일럿이라고. 내비게이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알아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램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천장에 라이더 카메라 있고요. 12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도 당연히 사용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시내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주행을 해주고 다양한 상황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자동 주차, 원격 주차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되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믿겠다. 되는 걸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지만 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KR GPT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아의 KR 아니고요. 지커의 커 GPT라는 거예요. 챗 GPT 아니라 커 GPT를 쓰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 인지해서 그것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자 여기서 우회전해줘, 여기서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껴들어,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껴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오린 칩을 사용한 데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825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첨단의 AI라든지 최첨단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등등등 얘기를 해요. 화면에는 15인치 OLED 패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 이것도 OLED로 넣었어. 네모 반듯한데 OLED를 넣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굳이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이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여기 계기판도 당연히 있고요. 35인치급의 AR HUD가 여기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유리에도 큼직한 AR HUD가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AR HUD는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주변의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증강현실 기능이 있어서 여기로 나가세요, 여기 하면서 점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LED 헤드램프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결혼 축하합니다, 뭐 앞에 먼저 가세요, 아가씨 예뻐요, 이런 것들을 밖에 LED 헤드램프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운드도 외부로 그대로 내보낼 수 있어서 먼저 가세요 같은 거는 그림과 함께 사운드도 같이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려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스피커는 무려 21개가 달려 있습니다. 7.1.4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돌비 애트모스로 사운드가 이렇게 한 층이 아니라 위에서도 들릴 수 있는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브우퍼도 당연히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스피커도 별도로 있어서 오디오를 들리게 하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소리는 운전자 귓속에만 들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소리 날 때마다 음악이 끊겨갖고 짜증나는 일은 없어질 수 있겠죠. 등등등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직접 보기 전에는 뭐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커는 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 2개 당연히 되고요. 15W까지 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충전이 100W로 충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은 중국만의 무선 충전 포맷을 갖고 있어서 중국의 무선 충전은 요즘 50W는 그냥 기본, 100W까지 충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2 규격이 아니라 독자적인 규격으로 다르게 하고 있어서 여기 호환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외에도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문 기능은 저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동차에 가까이 갔을 때 문을 쭉 열어줘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릴 때 탈 때 다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문을 내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열리고 들어가서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닫혀요. 편하겠죠? 아무튼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옆차에 문콕으로 콩 박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문이 열리는 게 내가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가까이 오면은 문이 열리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좀 물러나면 그때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AI 기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보행자가 승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옆에 있는 차는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이것도 파악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긴 봤는데 실제 환경에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뒤로 기울여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기능들이 뭐 이렇게 많아? 기능들 하나씩 눌러보는 거, 이 중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기술에 열광하는 게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중국에서 나오고 뭐 드론 같은 거 중국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기술에 가장 많이 열광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에 열광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같은 게 나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신제품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 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고령화되면서 상당히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젊은 층은 여전히 신제품에 열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자잘한 기능들 뿐 아니라 기본기도 상당히 뛰어나긴 합니다. 배터리가 골드 배터리라고 하는 자체 개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LFP 배터리인데요. 이 골드 배터리는 0에서 100%까지 충전이 15분 만에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전기 모터도 기존에는 니덱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커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모터로 바꿨다고 합니다. 모터를 바꾸고 나니까 출력도 더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CATL의 션싱 배터리나 아니면 기린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800km 넘는 주행까지 가능한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거에서 30% 정도 빼야 되겠죠. 30%를 빼게 되면 얼마야? 그래도 600km? 야,
스펙상으로는 지나치게 좋다. 중국 사람들이 워낙 과장이 좀 있으니까. 삼국지 봐. 삼국지 보면은 뭐 키가 뭐 3척이고 뭐 이러잖아요. 귀가 뭐 이만하다 그러고 뭐 약간 그 오바 아닐까? 자세한 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진짠가? 자동차 회사가 발전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리그룹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2010년 볼보를 인수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뭐 링크앤코라든지 지유에라든지 폴스타, 지리, 갤럭시, 지오메트리 등등 해서 지리 안에 있는 브랜드만 10개가 넘어. 볼보라든지 벤츠의 지분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그때 지리는 뭘 가져온 건가? 정말로 브랜드 딱지만 가져왔을까? 당연히 아니죠. 그 회사의 기술력도 함께 흡수했습니다. 아니 100% 내 회사라니까? 근데 거기서 기술력을 뺏기고 안 뺏기고를 할 수 있어? 볼보를 살 때 100%를 샀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내 회사인데 설계도 좀 갖고 와봐라? 그럼 안 갖고 올 거예요? 안 갖고 올 수 있나? 로터스 100%인데 야 로터스 튜닝하는 걸로 우리 지커 좀 튜닝해봐. 튜닝 안 할 수 있나? 100%인데? 벤츠는 10% 정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지만 단일 규모에서는 가장 큰 지분이죠. 그리고 스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 기술력 습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디자이너, 엔지니어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럼 당연히 그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리가 중국에서 얼마나 나가는 브랜드냐?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 건 비아디.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 시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모든 회사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이겼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 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국에는 지금 리오, 샤오펑 같은 신생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익성 문제가 있어요. 계속 적자. 근데 지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47%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575% 증가했어요. 이건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숫자인데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기술력을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엔캡에서도 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보여줘요. 링크앤코 01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 별 5개를 받았죠. 지커 001 별 5개 받았습니다. 유로엔캡의 목록을 보면 지금 상위 목록의 대부분이 중국차예요. 현대차가 그보다 밑에 있어. 이런 상황이어서 볼보와 메르세데스의 기술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품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급 브랜드로 제대로 자리 잡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지리가 무섭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지커. 현대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예요.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보다 더 고급의 완전히 다른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브랜드입니다. 지커는 2021년에 처음으로 001을 내놨습니다. 2023년에는 009 내놨죠. 최근에는 지커 X 내놨고 이렇게 생긴 거 귀여운 소형차, 문 자동문 달리고 뭐 최첨단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 001 FR 같은 것도 선보였습니다. 지금 봤을 때 디자인도 그렇고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지커 7X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Y 같은 느낌이 드는 차인데 요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중국의 신흥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죠. 샤오미 같은 경우도 새롭게 들어왔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하이마 공유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아이토라든지 이런 브랜드로 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지커는 그만큼 상품성이 높을 수밖에 그리고 기능도 대거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지커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 천신만고 끝에 정말 싸워서 이긴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나? 흑백요리사에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한 애가 우리나라 온다는 얘긴데 괜찮은 건가?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커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일단 이 차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모델3, 모델 Y 이런 차들하고 직접 경쟁하게 되겠죠. 지커 001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비교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강력한 성능도 갖고 있는데 가격은 훨씬 싸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더 놀라운 건 업데이트 주기입니다. 지커 001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커 009도 1년 반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400V던 기존 시스템을 800V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대폭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닉5는 굉장히 빠르게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하고 6년 만에 풀체인지랍니다. 글쎄요. 체인지를 자꾸 하는 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빠르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최신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큰 매력이 되고 한국 소비자들이 그걸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자동차를 그렇게 빨리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기존에 차 산 사람은 그럼 호구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장이 너무나 크고 경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에 독점적 지배적 사업자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내가 안 내놓으면 남들이 아무리 내놔봤자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내가 내놓아야지만 사람들이 폰을 바꿔. 그렇게 된다면 이거 뭐 5년 만에 내놔도 되고 10년 만에 내놔도 되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내가 내놓지 않아도 그 사이에 수많은 메이커들이 계속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매년 내놓지 않으면 신제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더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스마트폰이 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고 충분히 빠른 제품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고,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1, 2년 만에 새롭게 사듯이 자동차라고 그렇게 사지 말란 법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극단적으로 부자도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커가 빨리만 내놓는다면 의미 없겠죠. 그런데 빨리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얼마를 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BYD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BYD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2000km를 주행한 자동차가 있었죠. 뭐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2000km 가는 테스트를 많이 해보긴 했어요. 20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5번을 왕복해야 되는데 테스트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골든 배터리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사다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직접 제작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셀부터 시작해서 패키지까지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셀2팩 디자인을 적용해서 셀이 꽉 차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가운데 중간에 냉각핀 같은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주목할 만하지만 플로어 패널 뒤쪽 부분에 있는 패널도 보면 뒤쪽 휠하우스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테슬라가 하던 기가 캐스팅을 여기서 도입한 건데 7200톤급의 기가 캐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80개로 이루어져 있던 부품을 한 개의 부품으로 바꿨다. 그래서 경량화되고 충돌 안정성도 더 뛰어나다고 해요. 실제로 후면에서 들이받는 실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안전한 차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in-1이라고 해서 이 8가지 기능을 다 한 곳에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모터와 인버터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YD도 12-in-1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모터 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별걸 갖고 다 자랑을 하네? 이게 자랑할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이 차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지커를 살펴봤는데요. BYD, 지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이거는 시작입니다. 결국 중국차, 중국 브랜드들은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난해 불경기였다, 중국이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중국이 지난해 몇 대 팔았나? 3천만 대를 팔았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3천만 대, 그리고 해외로 수출한 것은 무려 50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70만 대 수출하는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독일은 예외입니다. 중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왜냐? 중국이 1등 수출국, 1등 고객님이시니까. 독일은 중국에 수출하느라고 뭐 여력이 없구만, 아 중국에 뭐 꼬붕이에요,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어떤가? 여기 기사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왜곡돼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독일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1053억 달러. 전체에서 보면 4위예요. 1위는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얼마냐? 1248억 달러.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여전히 1등입니다. 우리가 대중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도 작년에도 1등, 올해도 적자라는데 올해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19.7%, 거의 20%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18.3%가 미국에 수출합니다. 가장 주력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특정국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위 5개의 국가가 5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몸살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 수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역 적자로 돌아서고, 이게 특정 국가에 너무 집중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에 무역 장벽을 치고 관세 앞으로 200% 때리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독일 저 정도 수출하는데도 독일도 못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될 가능성,
보복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다가 중국 대리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차가 들어오는 거 결국 공격적인 관세로 막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 중국차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BYD와 지커는 시작일 뿐이고 다른 중국차들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보다 우리나라 시장도 문제죠. 현대기아차의 80%를 해외에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중국차 더 많이 맞부딪힐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막는다든지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막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장, 그런 시장에서 맞부딪혔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개발이 경쟁력 있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제때 도입해주고 있는지, 방향성 맞게 달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지금부터 발벗고 나서서 전력으로 뛰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자동차 개발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 이걸 빠르게 깨달아야만 뒤늦게 후회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유비무환이죠. 적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준비하는 것은 절대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2시간 후에 출장입니다. 중국에 가서 지커가 정말로 그렇게 괜찮은 차인지 형편없는 차인지 이런 거 직접 제 두 눈으로 보고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럽네.